스스로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고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해.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율성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이가 스마트폰과 같은 가상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와 자율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율과 자유를 혼돈하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인 아이로 기르려면 우리가 아이에게 이 프리덤을 외치게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율성은 아이가 자기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많이 결정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가 자기 일과 그리고 엄마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죠. 당연히 아이가 어리면 크고 작은 일에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중학년 이후에도 여전히 제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유치원생이고 또 저학년이고 그 정도일 때는 그래,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좀 해줄게. 이리 줘봐. 엄마가 좀 해줄게. 그거 나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러다가 아예 학년이 단계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너도 그 학년 수준에 맞는 그 정도 일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니 도대체가 애가 스스로 못 챙겨요. 아직까지 엄마가 좀 챙겨줘야 돼요. 우리 집에는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어느 날부터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애가 몸은 이만큼 컸는데 왜 아직까지 엄마 손을 많이 타는지, 그거는 꼭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 자율성이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저절로 스스로 제 나이에 맞게 키워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나 5학년이야 이렇게 학년 타이틀은 단다고 하더라도 그날부터 갑자기 아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자율성 중요하지. 그런데 애가 어리면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가이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부모가 어떻게 완전히 손을 떼요 하고 반문하고 싶으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자율성이 자유, 프리덤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스스로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고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해.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율성이 아니라 자유, 어쩌면 방목 또는 방임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자율성을 길러주는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을 충분히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요.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부모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방법을 익힐 때까지는 그 부분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율성과 자유, 그리고 더 크게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가운데에 이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고 허용적인 양육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양육 방식도 있거든요. 이 각각이 뭐가 다른지를 좀 개념을 좀 잡고 계셔야 돼요. 이 자율성에 한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게 달라요. 혼자 하게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대신해주는 것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높은 곳에 있어요. 아이가 그걸 켜려고 낑낑대면 넌 아직 키가 작으니까 안 돼. 엄마가 대신해줄게. 있어봐. 이거 대신해준 거죠. 근데 같은 상황에서 발 받침대를 쓰면 너 손이 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약간의 가이드를 주는 건 도와주는 거죠. 당연히 뭐 대신해주지도 도와주지도 않고 뭐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거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가이드와 도움을 주는 것이 아이가 성취 경험을 더 많이 가지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대신해준다기보다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슬쩍 던져주는 게
아이가 뭔가의 자기만의 방법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아이를 묶어두는 것, 또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쳐두는 것, 또 울타리가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은 각각 다 다르죠. 부모가 아이 대신 선택해주고 대신해주고 할 거 정해주고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통제적인 양육 방식이죠. 반대로 아무런 바운더리 없이 무작정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또 놔두는 건 또 허용적인 양육 방식이에요. 제가 자율성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선택도 결정도 또 그걸 스스로도 해보는 거예요. 특히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아이라면 좀 연령대가 어리겠죠. 그런 아이는 그 울타리의 범위가 조금은 더 좁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부모가 몇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면 그 안에서 아이는 본인의 선호와 앞뒤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면서 선택해보고 또 그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성장할수록 그 울타리의 범위도 넓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아이가 결국 성인이 되면 우리가 쳐둔 그 울타리는 당연히 걷어줘야 될 거고요. 이 두 가지 큰 차이점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 자유와 혼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없이 자유를 준다는 것은 방임에 가까운 거죠. 반대로 하나하나 간섭하고 제한을 하면 통제적인 양육인 거고요. 아이가 지켜야 할 규율은 꼭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성을 생각하실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제한적인 자율성, 즉 수준과 연령에 따라서 울타리를 쳐두는 제한적인 자율성이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아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아이도 이 사실을 정확한 규율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즉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가능한 영역 아니죠. 씻을지 말지, 양치를 할지 말지 이런 거 선택 가능한 거 아니죠. 무조건 해야 하는데 대신 방법과 순서는 선택 가능하죠. 이런 게 제한적인 자율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규율. 아이가 엄마 나 유튜브 30분만 더 보면 안 돼? 그러면 아니야. 하루에 30분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거 끝나면 너 스스로 끄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침착한 목소리로 일관적인 규율을 제시하고 또 지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은 불금이니까 아니면 오늘따라 애가 너무 칭얼대니까 아니면 어떤 날은 모임에 따라 나온 아이가 너무 심심해하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상황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어느 정도의 단호함을 온몸에 딱 장착해 두는데 또 다른 한 분, 그분께서는 아니 오늘 같은 날 기분 좀 내면 되지. 아니 한두 번 뭐 좀 어때서 그래. 야야 괜찮아. 오늘은 좀 봐도 돼. 마음껏 봐.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양육 방식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관적이고 좀 적절한 규율이 없으면 아이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 조절력을 기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니 어떨 때는 된다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안 된다 하고 누구는 된다 하고 또 누구는 안 된다 하고 이것도 아이를 위해서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는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도와주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우리 아이가 주체적인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울타리의 범위를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